온 산에 붉은 꽃무더기 진달래. 김민철. 문학이 사랑한 꽃들. 양기자 한계령. 진달래는 만운경의 렌즈 속에서 허드레지게 피어났고 새순들이 돋아난 산자락은 푸른 용단처럼 부드러웠다. 20여 년 전 언론사 입사 때 보는 장문시험의 단골 주제는 어머니였다. 당연히 어머니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대비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보니 주제가 아버지였다. 순간 난감했지만 다행히 양 기자의 단편 한계령이 떠올랐다. 이 소설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집안에서 동생들을 책임지느라 숨가쁘게 살아온 큰오빠가 동생들이 모두 자립하자 허망해하는 것이 주요 애대 중 하나다. 당시 우리 아버지도 고생고생해 키운 자식들이 모두 품에서 떠나자 허탈해하셔서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송구스럽기만 한 상황이었다. 이 소설 속 큰오빠와 우리 아버지를 대비시켜 글을 쓴 기억이 있다. 소설에서 작가인 여주인공은 25년 만에 고향 친구 박은자의 전화를 받는다. 언자는 여주인공에게 고향을 떠올리는 출발점 같은 존재였다. 언자만 떠올리면 고향 기억들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온 것이다. 언자는 부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는 미나 박으로 나름 성공했다며 꼭 한번 찾아오라고 했다. 언자는 여주인공이 자신을 과거 찐빵집 딸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여주인공은 현실의 언자를 만나면 고향의 추억으로 가는 표지판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만나는 것을 망설인다. 이 점 여주인공은 항상 꿋꿋하기가 대나무 같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50대 큰오빠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동생들이 성장해 자리를 잡아 장남의 멍에를 벗자 허탈해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가 찌든 가난과 빚 7자녀를 남겨놓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큰오빠가 어머니와 함께 안간힘을 쓰며 동생들을 거둔 것이다. 언자는 곧 클럽 가수 생활을 그만두고 카페를 차릴 것이라며 그만두기 전에 꼭 한번 오라고 거듭 전화한다. 하지만 여주인공은 언자를 만나지 않고 노래만 듣고 올 수는 없을까 궁리한다. 작가는 이런 마음을 원미산 진달래꽃을 통해 절묘하게 담았다. 진달래가 허드레지게 피었더라고. 남편은 원미산을 다녀와서 한껏 봄 소식을 전하는 중이었다. 원미동 어디에서나 쳐다볼 수 있는 길다란 농선들 모두가 원미산이었다. 창으로 내다봐도 얼룩진 붉은 꽃 무더기가 금방 눈에 띄었다. 진달래꽃을 보기 위해서는 꼭 산에까지 가야만 된다는 법은 없었다. 나는 딸의 몫으로 사준 만은경을 꺼내어 초점을 맞추었다. 진달래는 만은경의 렌즈 속에서 허드레지게 피어났고 새순들이 돋아난 산자락은 푸른 용단처럼 부드러웠다. 만은경으로 원미산을 보듯 먼 곳에서 언자의 노래만 듣고 돌아온다면 서민의 삶과 애연을 담은 원미동 사람들. 마침내 주인공은 미나박 공연 마지막 날 나이트클럽에 간다. 언자로 보이는 여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뜸이네 라는 가사가 나오는 양희은의 한계령이었다. 여주인공은 노래를 들으며 큰오빠의 지친 모습이 떠올라 눈물을 흘린다. 한계령은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이 나오는 단편 중 하나다. 원미동 사람들은 작가가 1986년 3월에서 1987년 8월 발표한 11편의 소설을 담고 있는데 경기도 부천 원미동을 무대로 1980년대 서민들의 애환과 삶을 잘 형성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2층이므로 창에 서면 원미동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행복사진관 엄취가 새 딸을 거느리고 시장길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였다. 써니전자의 시내 아빠는 요즘 새로 산 오토바이 때문에 늘 싱글벙글이었다. 지금도 그는 시내를 태우고 동네를 몇 바퀴씩 돌고 있었다. 냉동 오징어를 깨짝지에 떼어온 김반장네 형제주부는 모여든 여자들로 시끄러웠다. 김반장의 구성진 너스레에
누가 안 넘어갈 것인가. 오늘 저는 원미동 사람들은 모두 오징어 요리를 먹게 될 모양이었다. 이 책은 100세 넘게 발행되었을 정도로 사랑을 받아 우리 시대의 고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는 2007년 원미산 입구에 양기자 글비를 세우면서 위에 인용한 진달래가 나오는 소설 대목을 새겨 넣었다. 부천 종합운동장 뒤 원미산 진달래공원엔 10년에서 20년 쓴 진달래 수만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야생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계령 하면 4, 5월 강원도 깊은 산에서 만날 수 있는 노란 한계령 풀도 떠오를 것이다. 먹을 수 있는 참꽃. 진달래 없이 봄을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진달래는 우리와 가까운 꽃이다. 꽃은 초봄에 목련, 개나리와 경쟁하듯 비슷한 시기에 피는데 서울의 경우 대개 진달래가 개나리보다 2, 3일 늦게 핀다. 진달래는 볼 수 있는 기간이 2월에서 보름 정도로 길지 않아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에 가장 잘 들어맞는 꽃이다. 진달래는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어 철쭉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철쭉은 꽃과 잎이 함께 피고 진달래보다 연한 분홍색이다. 철쭉은 진달래와 달리 꽃잎 안쪽에 붉은 반점이 있다. 진달래꽃은 한자 이름이 두견하다. 진달래꽃이 필 무렵이면 소쩍새 두견이 날아와 슬프게 울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두견은 중국의 총나라 임금 망제의 죽은 넋이 환생해 슬피 온다는 전설을 가진 새다. 망제는 벌령이란 신하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추방당한다. 그는 억울하고 원통하며 참을 수 없어서 죽어서 두견제로 총나라 땅을 돌아다니며 목구멍에 피가 나도록 울어댔다. 그 피가 나뭇가지 위에 떨어져 핀 꽃이 두견하라는 것이다. 진달래 꽃잎을 따서 빚은 수를 두견주라고 한다. 진달래 꽃이 만발한 âm 력 3월 3일 삼진날 진달래 꽃으로 화전을 부쳐먹는 풍습이 있었다. 화전은 찹쌀가루 반죽에 꽃잎을 얹어서 지진 부침개를 말한다. 진달래를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꽃잎을 따서 허기를 채운 꽃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달래는 먹을 수 있어 참꽃, 철쭉은 독성 때문에 먹을 수 없어 개꽃이라 불렀다. 진달래꽃을 본 김에 꽃잎을 따 먹어보니 약간 시큼한 맛이 났다. 진달래는 우리 숲이 점점 우거지면서 소나무와 함께 점차 밀려나고 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이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숲이 잘 보존되면서 우리 강산이 그만큼 푸르고 비옥해져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과거에는 숲이 우거지지 않아 척박한 토양에 산성을 띠고 있어 소나무와 진달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작가 양기자 1955년생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원광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78년 등단한 이후 작품집 원미동 사람들,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터고 슬픔도 힘이 된다. 장편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천년의 사랑, 모순 등을 냈다. 한계령으로 1989년 유주현 문학상, 숨은꽃으로 1992년 이상문학상, 곰 이야기로 1999년 현대문학상을 받았다. 진달래, 철쭉, 산철쭉. 진달래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 동료, 고향의 봄에도 나오지만 진달래는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에겐 고향의 꽃이다. 전국 어디서나 자라는 데다 진달래에 얽힌 추억이 한둘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봄이면 사랑키 정도로 자라는 나무에서 잎보다 먼저 가지, 가득 진보는 꽃송이들이 피어난다. 드물게 흰 꽃이 피는 진달래도 있다. 5장의 꽃잎이 벌어져 있지만 아래는 붙어있는 통꽃으로 가지 끝에서 3개에서 6개의 꽃송이가 모여 다른 방향을 향해 핀다. 나무 껍질은 매끄러운 회백색이다. 잎은 긴 타원형으로 양끝이 좁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철쭉, 산철쭉, 연산홍은 모두 진달래과에 속하며 봄을 대표하는 꽃들이다. 진달래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기 때문에 진달래와 나머지 철쭉류를 구분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또 진달래는 꽃잎이 매우 얇다. 철쭉은 꽃과 잎이 함께 핀다. 철쭉은 연한 분홍색으로 진달래와 달리 꽃잎 안쪽에 붉은 갈색 반점이 있다. 진달래는 잎이 길쭉하고 철쭉은 주름이 있는 둥근 잎이 5장씩 돌려난다. 진달래는 3월에서 4월에 피지만 철쭉은 5월에서 6월에 핀다. 산철쭉은 꽃이 철쭉보다 색깔이 진한 분홍색이고 잎은 진달래와 비슷한 긴 타원형이다. 피는 시기는 진달래, 산철쭉, 철쭉 순이다.
진달래 꽃으로 유명한 곳은 여수 영치산, 강화 고려산, 대구 비설산, 창녕 화왕산 등이다.